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얘기 중에 여기 커패시터에 대해서 배웠었고, 커패시터라는 거는, 자, 중요한 거는 요거였죠. 자, 전하량을 여기 커패시터와 커패시터 사이에 전하량을 모아 놓는데, 그 전하량의 계산 방법이 커패시터 상수에다가 전압의 값을 곱한 것만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저 식에서 유도된 공식이 하나 있었죠. 자, 그러니까 Q는 CV라는 요거를 우리가, 자, 전하량과 전류의 관계가, 전류는 dT분의 dQ,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전하의 변화량을 우리가 전류라고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C 곱하기 dT분의 dV라고 우리가 쓸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커패시터가 있을 때의, 자, 전류 전압 사이의 관계식이 미분식으로 표현이 돼요. 자, 요거 반드시 외워야 되고, 자, 그리고 자, 미분식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전압의 변화량이 없다라고 하면, 요게 0이다라고 하면 전류도 0이겠지. 그쵸? 시간에 대해서 전압이 변한다라고 하는 건 일단 교류 상태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거고, 그리고 교류 상태가 아닌 경우는 오늘 나오겠지만 이제 스위치 동작이 있는 경우에 스위치를 눌렀을 때나 아니 스위치를 열었을 때 순간적으로 회로에 흐르는 전류 혹은 전압값이 바뀌게 돼요.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전류가 흐르는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그냥 직류 전원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일정한 전압값 혹은 전류값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나 여기서는 전압값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전압의 변화량이 없는 거고, 그런 경우는 이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단락회로처럼 다룰 수 있다. 어떤 경우?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여기 V라고 하는 게 컨스탄트인 경우를 얘기하게 되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직류 정상 상태라고 앞으로 얘기할게요. 회로에 흐르는 전압이나 전류의 값이 바뀌지 않는 일정한 전류, 일정한 전압이 흐르는 상태를 우리가 직류 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좀 표현이 좀 그러니까 좀 변형된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아예 문제에서 친절하게 지금 이 회로는 직류 정상 상태다라고 알려주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 직류 전원이 연결된 후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직류 정상 상태를 우회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전원이 연결되었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라는 것이 이미 이 회로가 직류 정상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얘기로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반드시 외우고 지금 요 개념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전류 IT는 이와 같이 구한다라는 거 외워야 돼요. 요거 못 외우면 우리가 7장, 8장에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외우되, 자, 여기서 하나 더 얘기했었지. 뭐였냐면 지금 여기 있는 VT0라고 하는 거는 내가 관측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 커패시터에 저장되었던 전압 혹은 에너지예요.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초기 에너지라고 부를 거야. 혹은 뭐 초기 값이라고 부를게요. 자, 초기 값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풀면 돼. 그리고 그 초기 상태 이후의 값들을 내가 추가적으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지. 내가 특정 시점에서 관측했을 때의 초기 값이 있고, 초기 에너지가 있고, 그 이후의 값들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초기 값을 모를 때 어떻게 하냐는 거야. 초기 값을 모를 때는, 자, 기본적으로는 얘가 원래식이에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시간부터 t까지에 대한 시간을 구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초기값을 모를 때 써야 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를 원래 구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초기값을 안다라고 하면은 그 초기값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0까지에 대한 적분값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만 계산해서 쓴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원래 적분 구하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을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초기값에 대한 혹은 초기 에너지에 대한 것도 좀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계속 강조하는데 여기 커패시터에 대한 나왔고, 뒤에서 이제 인덕터에 대한 요 전압 전류 관계식이 나올 거예요. 그 식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지 7장과 8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장과 8장에서 해야 될 거가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회로 해석에 대한 전압 혹은 전류 혹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KVL과 우리가 KCL을 세워줄 건데, KVL과 KCL을 세운 결과식이 1차 미분 방정식 혹은 2차 미분, 그러니까 뭐 1차 도함수 혹은 2차 도함수가 포함된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거가
우리가 여기 있는 요 1차 미분 1차식, 1차 미분식 혹은 이제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두 개 다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2차 미분식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이 식을 세울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좀 잘 기억을 해 둡시다. 아, 기억이 아니라 외워둬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한 얘기 했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문제를 풀었죠. 자, 오늘 여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소자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를 구할 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요 식이 에너지를 구하는 일반적인 공식이에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자, 그러니까 일률, 파워의 시간에 대한 적분을 구하게 되면 저게 에너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파워라고 하는 거는 전압 곱하기 전류로서 표현이 되니까 거기에 자, 전류 대신에 C 곱하기 dT분의 dV라고 하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구했었던 관계식을 넣게 되면 자, 뭐 정리를 이제 하면 되겠지만 자, 2분의 1 곱하기 CV 제곱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외우고 있읍시다. 자, 커패시턴스 상수를 알고 있고 우리가 그 커패시터의 양단에 인가되어 있는 전압값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그 전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커패시터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고 저 에너지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외부의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저 에너지는 계속 이게 충전 상태로 있을 텐데 외부에서 공급되던 에너지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저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느냐? 외부 전압 변화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걸어줬던 전압이 혹은 커패시터 양단에 걸려있던 전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얘가 일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니까 점점 사라지긴 하겠지. 사라지더라도 일단 얘가 일하는 방향은 본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전압의 크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어 이제는 여기 뒤에 나오니까 요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자, 요거를 먼저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지금 이게 뭐냐면 자, 요게 지금 스위치야. 그리고 이 스위치를 읽는 방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위치를 판단하는 방법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 스위치를 이렇게 그려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려놓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제 보통 헷갈리니까 보통은 스위치는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로 그려놔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열려 있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열려 있다가 나중에 닫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처음에 닫혀 있다가 열리는 건지를 판단해야 돼. 그거는 우리가 화살표의 방향으로 판단을 해요. 이 얘기는 뭘까? 처음에는 열려 있다가 그리고 여기 시간이 써 있어 보통 여기 이제 t 이퀄 0 혹은 t 이퀄 t 제로라는 시간이 써 있으면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 스위치는 일단 열려 있었어. 열려 있다가 언제 t 이퀄 0 혹은 t 이퀄 t 제로라고 하는 시간에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반대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겠지. 이 스위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으면 이 스위치는 일단 기본적으로 닫혀있던 스위치예요. 닫혀있던 스위치인데 이거를 t 이퀄 0 혹은 t 이퀄 t 제로의 시점에서 열어주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그거를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걸 얘기 안 했네. 닫혔다 열렸다라는 거는 그 개념을 알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양쪽을 연결한 상태로 돼 있으면 닫힌 스위치. 이건 열린 스위치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경우를 스위치 온 상태라고 그러고 이거를 스위치 오프 상태라고 얘기를 보통 해.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스위치는 K라고 하는 저 스위치는 어떤 거예요? 원래는 지금 화살표 방향을 보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지금 화살표 그려져 있잖아. 그럼 원래는 닫혀 있었는데 그게 열린 거지. 언제? T 이퀄 0에서.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써야 될 게 이거야. T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스위치가 닫혀 있었을 거예요.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뭐 특별하게 언급은 안 했는데 닫혀 있는 저 상태가 직류 정상 상태에 도달했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커패시터는 직류 정상 상태에서 전압의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끊어진 회로로 볼 수 있겠지? 그럼 얘는 끊어진 거야. 그러면 자, 이러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요거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그 얘기보다는 요 얘기가 하고 싶은 건데, 자, V1이라고 하는 이 저항에 V1이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와 같이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그리고 요 VC라고 하는 전압은 자, 여기 커패시터와 R2라고 하는 저항이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자, 여기 R2에서의 전압도 VC로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왜냐면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해돼? 자, 여기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R2에 걸려 있는 전압값이 있을 거예요. 그 전압값만큼 여기 커패시터에 걸려 있을 거고 그만큼이 이 커패시터를 충전시키고 있는 전압인 거야.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VC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VC의 제로 마이너스라고 쓰게 되면 자, 일단 t 이퀄 0에서 스위치가 열려요. 일단 0이라고 하는 시점에서는 스위치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제로 마이너스로 가는 거는 자, 스위치가 0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열리는데 0보다 정말 찰나의 순간 짧은 거예요. 아주 정말 짧은 시간만큼 0보다 그 전의 시간을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t가 0보다 작은 건 작은 거지. 뭐 조금 작든 많이 작든 작은 건 작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아직 스위치가 열리기 전 상태예요. 요 얘기는 직류 정상 상태에 도달했고 스위치가 열리기 전의 커패시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꼭 제로만 쓰는 건 아니고 t 제로의 마이너스라든지 뭐 아니면 뭐 3초 때, 그러니까 3초가 될 때 뭐 스위치가 열린다라고 하면 3 마이너스로 써도 돼. 근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뭐 3까지 쓰진 않거든. 그냥 내가 어떤 동작이 일어났을 때를 0으로 보고 그때 이후에 관측되는 결과를 얻는 게 보통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0 아니면 t0로 쓰여져 있긴 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자, t가 0보다 클 때에는 자, 여기 요 스위치는 어떻게 돼? 열린 거야. 스위치가 열렸으면 지금 요 전압원이 요 회로에 공급하는 그러니까 전류가 끊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 왼쪽 회로가 다 없어진 회로가 돼요. 길을 끊어놨기 때문에. 그럼 남는 거는 여기만 남겠지? 자, 그러면 이때에 자,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르긴 흘러요. 오른쪽 회로에. 그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여기 커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 아까 2분의 1 CV 제곱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었죠.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이 회로에 에너지가 공급되고 에너지가 공급된다고 하면은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겠지.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지금 여기서 에너지가 흐른다라는 것도 관심이 있는 거지만 VC의 제로 플러스, 그러니까 스위치가 열리자마자 조금 지났을 때 값이 얼마냐는 거예요. 제로 플러스라는 값이 그거예요. 0에서 스위치가 열렸는데 그거보다 조금의 시간이 지났을 때 값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서로 같다라는 거야. 그 이유는 커패시터는 전압에 대해서 관성이 있어요. 얘가 내부에 아까 얘기했듯이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를 자, 외부에서 이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바꾸려고 하면 그것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써. 근데 VC의 제로 뭐 플러스 10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10초만큼 지났을 때도 과연 같냐? 그렇진 않아. 왜냐하면 내부에 있는 에너지가 어쨌든 줄어들 거 아니야.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다라고는 얘기 못해요. 계속해서 같다라고 얘기 못하는데 정말 찰나의 순간 동안은 제로 마이너스와 제로 플러스가 같다라고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V1에 대한 관점을 봅시다. 자, 저항은 전압에 대해서 관성이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V1의 제로 마이너스 값을 구하게 되면 그때는 자, 여기 끊어져 있다라고 보고 자, R1 플러스 R2분의 여기 VS라고 하는 값이 우리가 전류값이 되죠. 그렇죠? 여기에 곱하기 R1만큼 곱한 값 혹은 VS를 R1과 R2의 비에 비례해서 나누어 주면 그때의 값이 V1 값이 되겠지. 여기 지금 직렬 연결이잖아. 직렬 연결일 때는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을 쓸 수 있고 전압 분배에 따라서 나눠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일단 V1의 제로 마이너스 값은 그렇게 되는 거고 V1의 제로 플러스 값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스위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T 콜 제로 플러스야. 스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 열려 있지. 스위치가 열리면 전류가 안 흐르겠지. 전류가 안 흐르면 여기서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때는 0이에요. 이해돼? 자, 지금 여기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VC는 얘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었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전압 V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와 같이 VC의 제로 마이너스 값과 VC의 제로 플러스 값이 같아지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저항은 전압에 대해서 전압 혹은 전류에 대해서 관성이 없어요. 정기적인 관성이 없어 얘는. 그럼 어떻게 돼? 전원 그러니까 여기 전원에서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는데 그게 끊어지면 그냥 끝이야 얘는. 끝. 없어지는 거니까 0이죠. 요거 좀 기억합시다. 알겠죠?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위로 오는데 요거야. 커패시터는 자, 전압에 대해서 연속성을 갖는다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는 연속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냥 전기적인 관성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서 쓰는데 연속성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고 자, 커패시터는 전압에 대해서 연속성을 갖는다. 그리고 인덕터, 우리가 이제 다음에 나올 인덕터는 전류에 대해서 연속성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지?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계산하면 돼. 자, 커패시턴스 상수가 1페럿으로 주어져 있고 거기에 10V 전압이 걸려 있을 때에 에너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공식에 대입하면 되죠. 커패시턴스 상수가 1이니까 1의 제곱 곱하기 자, 10을 하게 되면 CV 제곱이지. 1의 제곱에 1 곱하기 10의 제곱을 하게 되면 50이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단위가 주를 써요. 알겠죠? 자, 이거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여기 자, under DC condi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류 조건에서 혹은 뭐 직류 전원이 연결된 조건에서의 문제를 풀어라라는 얘기고 저게 이제 직류 정상 상태라는 얘기를 해요.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컵패시는 어떻게 취급한다? 우리가 그냥 개방된 회로로서 취급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개방시키고 여기 개방시킬 수 있어요. 이해돼?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요 2mF 쪽으로는 전류 안 흐르니까 결국은 요 전류가 이렇게 돼서 여기로 이렇게 흐를 거고 그리고 여기도 흐르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면 되겠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지금 여기 2kΩ과 여기 4kΩ이 이 아래쪽 회로로 볼게요. 여기 지금 위쪽 끊어져 있고 아래쪽 끊어져 있어요. 끊어진 쪽 제외하고 나면 얘 없는 셈 치면 되고 여기는 2kΩ과 4kΩ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지. 회로가. 그렇죠? 여기 있는 요거랑 요거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직렬 연결 그리고 자 그것과 여기 있는 요 3kΩ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요 위쪽의 노드, 아래쪽 노드를 공유하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이해돼? 그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한 후에 자 여기 전류 I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을 그냥 바로 써도 되죠. 그렇죠? 전류 분배 법칙은 어떻게 써? 자, 저항의 역수에 비례해서 나눠지게 되는데 이쪽으로 6kΩ이고 여기로 3kΩ이니까 2대 1의 비로 나눠지겠죠. 6mA, 암페어가 여기 이쪽 노드로 들어가고 있고 이게 나눠질 텐데 한쪽에 4mA, 이쪽에 4mA, 이쪽에 2mA 흘러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I라고 하는 전류의 값이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2mA가 될 거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자, 커패시터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아까 봤듯이 공식이
2분의 1 CV 제곱에 해당되는 거니까 커피터스 상수는 지금 2mF 그리고 4mF이라고 주어져 있고 전압값을 구해야겠지? 양단에서의 전압값. 여기 있는 여기에 걸려 2mF에 걸려 있는 전압값은 여기 있는 2kΩ에 걸려 있는 전압값과 같을 거예요. 서로 병렬 연결이니까. 여기 4mF에 걸려 있는 전압값은 여기 있는 요 4kΩ에 걸려 있는 전압값과 같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둘 사이에는 어쨌든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 I라고 하는 전류를 구했고 그 I의 전류에다가 2kΩ을 곱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2000I가 나오게 돼서 그게 4V가 돼요. 그리고 그게 여기 V1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과 같은 거고 그리고 4kΩ에다가 마찬가지로 I라고 하는 전류를 곱하게 되면 그게 8V가 되어서 여기 V2라고 하는 것을 위쪽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로 잡았을 때 8V가 나온다라는 건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자, 각각 대입하면 되죠. C1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 2mF로 보고 C2라고 하는 걸 여기 4mF로 본 다음에 거기다가 각각 숫자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16mJ, 그다음에 128mJ이라고 하는 에너지 값이 결과적으로 나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에너지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직류 정상 상태에서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을 좀 잘 눈여겨보도록 합시다. 아까 봤던 얘기고 그거에 연결해서 다시 나오는 얘기인데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가 주어진 거지. 지금 보면은 여기 6V 전압 6V 전압이 걸려 있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요 K라고 하는 스위치는 원래 닫혀 있다가 T 이퀄 0에서 열렸어요. 그러면 자, 일단 닫혀 있는 상태로 봅시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4V의 전압 값이 여기 VC라고 하는 커피시터 양단에 걸려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R2라고 하는 요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 값은 병렬 연결이니까 얘도 4V겠지. 그러면 전체 6V, 그러니까 요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을 그럼 잡았을 때 여기서의 노드 전압이 4V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6V 전압원이 연결되어 있는데 뭐 여기서 전압 강화가 일어난 후에 4V가 된 걸로 보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의 전압값 얼마? 2V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T가 0보다 작을 때 우리가 V1T, V1T를 구하게 되면 그게 2V 그리고 VCT를 구하게 되면 그게 4V가 돼요. 또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스위칭 동작에 있는 0을 기준으로 V1의 제로 마이너스 값은 2V가 되는 거고 VC의 제로 마이너스 값은 4V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제로 플러스일 때의 값을 그려볼게요. 제로 플러스일 때의 값은 자, 일단 T가 0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스위치는 열려 있는 스위치고 여기 끊어졌다라고 보면 되죠. 그럼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저항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전압 강화도 없겠죠. 그래서 자, V1의 제로 플러스일 때 값을 물어보면 이거는 그냥 0V다라고 대답해 주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자, 아까 저기서는 4V만큼의 값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스위칭 동작 직후를 보게 되면 VC의 제로 플러스 값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의 값은 우리가 자, 제로 마이너스일 때의 값과 같다라고 그러니까 전기적인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V다라고 대답해 주면 돼요. 이해돼? 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전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7장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커패시터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일 때 커패시턴스 상수를 합성 커패시턴스 상수를 구하는 거를 연습해 봅시다. 자, 복잡하게 뭔가 쓰여져 있긴 해요. 근데 뭐 우리가 결론만 알면 되니까 자, 결론적으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저항
병렬로 연결했을 때에 구하는 것과 같이 자, 역수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 유도 과정은 여기 앞에 있는 요거를 쓰면 되는데 오히려 얘기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결론만 좀 외웁시다. 자, 커피스턴스 상수를 구하는데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역수의 합으로 구하면 된다. 마치 저항의 병렬 연결과 같이 구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C1, C2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같은 도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서로 직렬 연결된 거죠. 저거를 합한 CS라고 하는 직렬 연결 합성 커피스턴스 상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자, 역수의 합으로서 구하게 돼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항 병렬 연결과 같은 결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인데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저항을 우리가 마치 직렬로 연결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커패시턴스 상수 C1, C2, C3가 쫙 있을 때 그거를 각각 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항 직렬 연결과 같이 커패시터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냥 단순 합으로서 구하면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둡시다. 자, 그래서 같이 예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여기 이와 같은 회로가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는 얘와 얘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 그쵸? 근데 그 각각에 대해서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세 개 혹은 이렇게 네 개로 갈 수 있는 길이 각각 있는 거야. 그러면 자, 병렬로 연결된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돼? 더하면 돼. 병렬 연결이니까. 그래서 4 마이크로페럿.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더하면 1 마이크로페럿. 여기도 지금 더하게 되면 자, 3분의 4 마이크로페럿이라고 나오게 되고 자, 역수의 합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자, CEQ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직렬로 연결된 저 값들이 2분의 1 페럿이라고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요거는 뭐 비교적 어렵지 않으니까 단순히 넘어갈게요. 자, 요거 봅시다. 우리가 저항의 합성 저항을 구할 때 이와 같은 형태를 구할 때 어떻게 했었어? 처음 해야 될 게 뭐야? 일단 전화번이나 전류원을 일단 없애주는 게 독립 전화번이나 독립 전류원. 자, 종속 전원은 없앨 수 없다고 했어요. 독립 전화번이나 독립 전류원을 없애주고 그리고 나서 관측하는 시점을 정한 후에 가장 먼 쪽부터 차례차례 줄여주면 된다고 했죠. 자, 지금 여기서 관측하는 시점은 여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 바라봤을 때 가장 멀리 있는 게 20 마이크로페럿이 가장 멀리 있죠. 그리고 그것과 인접한 게 뭐야? 5 마이크로페럿인데 저 두 개가 서로 병렬이 아니라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저항의 병렬 연결 구하는 것처럼 구하면 된다 했지. 그래서 20 플러스 5분의 20 곱하기 5로 계산하게 되면 그게 4 마이크로페럿이 나오고 지금 여기까지 계산된 게 4 마이크로페럿이에요. 그리고 4 마이크로페럿짜리 지금 합성 저항과 6 마이크로페럿이 서로 어떻게 되어 있어?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커피스터에서는 저항 직렬 연결 좀 다루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 단순히 더하면 되죠. 4 마이크로페럿과 6 마이크로페럿을 더해서 구하게 되면 여기까지 구한 게 10 마이크로페럿이 될 거예요. 그리고 10 마이크로페럿과 지금 20 마이크로페럿도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지. 그치? 그러면 10과 20도 서로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구한 게 30 마이크로페럿이 돼요. 자, 30 마이크로페럿과 60 마이크로페럿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역수의 합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20 마이크로페럿이 된다. 자, 합성 저항 구하는 것, 저항에서의 합성 저항 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풀면 되는데 자, 커패시터는 이제 저항에서 우리가 병렬 연결을 구할 때 썼던 거를 직렬 연결해. 저항에서 직렬 연결을 구할 때 썼던 식을 병렬 연결에다 쓰면 돼요. 인덕터는 우리가 합성 저항 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가면 돼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단순합,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역수의 합을 이용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인덕터가 나왔어요. 인덕터는 뭐 여기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자, 마그네틱 필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성을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아마도 뭐 고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뭐 일부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해봤을 것 같은데 솔레노이드라는 거, 전자석이라는 거 혹시 봤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원통형의 뭐 이렇게 좀 철심 같은 걸 가운데 두고 거기에 그 뭐 전선 혹은 뭐 구리줄 같은 거를 이렇게 열심히 감으면
그 솔레노이드 자석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걔가 자성을 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전류를, 전기를 연결해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그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유도되는 거를 우리가 솔레노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솔레노이드 자석이라고 얘기를 해. 지금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지금 자 여기 뭐 이렇게 도선을 감아놨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전류를 흘렸을 때 그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뭐 자기장이 형성되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자 이와 같이 뭐 어디냐 매그네틱 플럭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결국 자속선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속선 수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거의 덴시티를 얘기하는 건데 많으면 많을수록 자석의 세기가 커지는 거고 전류가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큰 전류를 흘렸던 아니면 요 감은 숫자가 더 많든. 그러니까 더 센 자석을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 전류를 더 큰 전류를 흘려주든지 아니면 여기 요 감아준 요 숫자를 더 늘려주든지 굉장히 그러니까 단순히 늘려주면 되는 게 아니라 단위 면적당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하게 감아지면 자석이 더 센 자석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일단 뭐 자기장의 성질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저장한다라는 게 중요한 얘기야. 그리고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고 지금 그 에너지를 만드는 뭐 뭐라 해야 되냐? 에너지 원, 그러니까 소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류예요. 그럼 얘는 자 전류에 의해서 에너지가 모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모인 에너지는 또 뭐에 쓰이겠어? 그 전류를 외부에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 전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쓰여요. 그래서 커패시터는 아까 전압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 있는 요 인덕터는 전류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겠지. IL의 제로 마이너스 값은 IL의 제로 플러스 값과 같다. 물론 제로, 그러니까 t 이퀄 제로에서 어떤 스위칭 동작이 일어났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요 얘기를 계속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여기 밑에 써 있어. 그래서 전류의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소모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겠지. 자, 요게 이제 자속 선수가 되는 거고, 자속 선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전압 V는, 자, 이게 중요한 거야. L 곱하기 dT분의 dI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류가 변하지 않으면, 요 값이, 다시 말하면 전류가 상수의 값이 되면 이 값이 0이 돼요. 그러니까 직류 정상 상태에서 인덕터는 어떻게 되겠어? 전압 값이 0인 거야. 그러니까 이 인덕터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에서의 전압값, 전 위차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결국은 무슨 얘기야? 단락된 도선으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 전류가 연속성을 갖는다라는 거 중요하고 자, 그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단락 회로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둡시다. 알겠죠? 커패시터는 직류 정상 상태에서 커패시터는 개방 회로, 인덕터는 단락 회로로 취급해요. 자, 그리고 이제 VT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회로가 켜지기 전의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는 전류가 안 흐르는 게 맞겠지. 그렇죠? 이제 플러스 무한대를 이제 또 얘기할 때가 있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는 이 회로의 초기 상태, 공장에서 만든 초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플러스 무한대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이 회로가 과도기적인 상태를 지나서 안정 상태로 들어갔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직류 전원이 연결되어 있고 스위칭 동작이 있었던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때는 직류 정상 상태를 우리가 플러스 무한대의 시간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가 여기 있고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가 여기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커피스터에서 봤던 미분 적분 간의 관계식이 여기서는 밖에서 나오죠. 자, 커피스터에서는 우리가 전류를 구할 때에 우리가 미분식을 썼었고 전압을 구할 때 적분식을 썼었는데 여기서는 전압을 구할 때 미분식, 전류를 구할 때 적분식으로 쓰는 게 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IT0라는 것을 우리가 초기 이니셜 밸류 혹은 초기 값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T0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에 초기 값을 더하는 그런 형태로 계산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아니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시간의 값을 계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기본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거를 계산하는 게 맞는데 초기 값을 아는 경우에
그 알고 있는 시점에서의 값을 이용하고 그 남은 그러니까 알고 있는 시점 이후의 값은 우리가 적분식으로 계산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에너지도 비슷한 느낌인데 자, 아까는 C 곱하기 V의 제곱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I의 제곱으로 자, 인덕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계산해요. 그래서 여기 예제를 같이 보면 자, 인덕터의 단위는 커패시터 단위는 페러스로 썼던 것과 비슷하게 여기서는 헨리라고 써요. 자, 그러면 지금 5A 전류가 흐르고 있고 2헨리 인덕터가 있는 경우에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자, 2 곱하기 5의 제곱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25줄이라고 나온다라는 거. 요건 계산이 쉽게 될 거고 그 아래 거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자, 전류 I라고 하는 건 여기. 아니. 어디야? 여기. 전류원에서의 전류값이 I고 그게 3A야. 그리고 IL의 제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2A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여기 K라고 하는 스위치가 있는 거죠. 저 스위치는 자, T = 0일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닫힌 거예요.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열려 있다가 T = 0일 때 닫혀요. 이 스위치 동작 이해돼? 야, 닫힌다라는 게 여기 연결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게 닫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일단 IL의 제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의 전류값일 거야. 그렇지? 그리고 자, I1, IL을 구해라. 언제? 그리고 그러니까 스위치 동작 전과 후의 전류값을 구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덕터는 전류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구하라는 게 스위치 동작이 0에서 있었으니까 제로 플러스일 때의 값과 제로 마이너스일 때의 전류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인덕터에서의 전류값은 연속성이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IL의 제로 마이너스가 2A다라고 한다면 IL의 제로 플러스 값은 그냥 고민하지 않고 뭐라고 하면 돼? 2A다라고 얘기하면 돼. 전류가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제로 플러스일 때 값과 제로 마이너스일 때 값, 제로 마이너스일 때의 값은 같고 그 값은 2A로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IL은 I1을 구해줘야 되죠. 자, 물론 지금 문제에서 저항값이 주어지지 않았지. 그치? 저항값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그럼 전류 분배 법칙으로 전류 분배라고 KCL을 쓰면 되겠네요. 자, 일단 스위치가 열려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T 콜 0보다 작을 때를 구하는 거야. 스위치가 열려 있어서 여기 끊어져 있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 자, 여기 노드를 봤을 때 3A 전류가 들어가고 있죠. 그렇지? 그리고 여기 인덕터 쪽으로 전류 얼마 흐른다 그랬어? 2A 흐른다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2A 흐를 거고 이 방향으로도 당연히 직렬 연결이니까 2A 흐르겠지. 3A에서 2A 뺀 나머지 1A가 이쪽으로 흐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T가 0보다 작을 때에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문제에서 구한 거는 제로 마이너스일 때에는 방금 전에 구했던 그런 관계에 의해서 1A의 전류가 나와요. 이해돼? 그러면 자, 제로 플러스일 때를 봅시다. 그때는 여기 있는 요 스위치가 닫히겠죠. T = 0일 때 닫혔어요. 자, 눈여겨봐야 될 거. 전류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전류가 이제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쪽은 뭐가 되었든 저항이 있어.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저항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 병렬 연결이야. 그럼 모든 전류가 다 어떻게 돼? 이쪽으로 흘러야지. 그렇지? 그렇게 되면 자,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해돼요? 자, 요거 같이 해봅시다. 여기 자, 문제에서 under DC condi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직류 정상 상태라는 표현을 저렇게 썼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직류 정상 상태니까 그때에 자, 인덕터와 커패시터가
두 개 다 존재하는 회로인데 인덕터는 단락시키고 커패시터는 개방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회로가 DC, 이게 직류 정상 상태 혹은 DC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직류 정상 상태에서의 회로 등가 회로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구해야 될 게 전류 I, 전압 VC 그다음에 IL이라고 하는 거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커패시터와 인덕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네요. 일단 전류값부터 구해봅시다. 자 여기 요 4옴 저항은 전류가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무시된 저항이죠. 그렇죠?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야 이쪽으로는. 그렇지만 전압은 유지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압값은 이제 구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 1옴 저항과 5옴 저항만 남게 되죠. 여기는 단락되었고. 그러면 12V 전압이 공급되고 있고 지금 6옴 저항이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의 이 전류값 얼마일까? 2A가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자, 1옴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량 플러스 마이너스 봤을 때 2V가 될 거고 5옴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량 여기 10V가 될 거예요. 이해돼?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전류 I는 이미 구했지. 2A라고 구했어요. 자, 그리고 VC라는 걸 구해봅시다. VC라고 하는 거는 요 양단에서의 전압값인데 아래쪽에 그라운드 잡아주면 자, 4옴 저항이 지금 아무 역할도 안 하기 때문에 이 위쪽 노드와 요 아래쪽 그라운드, 그러니까 레퍼런스 노드에서의 전압값이 결국은 VC랑 같은 값이 돼요. 요거 헷갈리지 마. 요런 얘기는 이번 중간고사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요 커패시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은 이 위쪽 노드와 아래쪽 노드에서의 값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여기 5옴 저항에서 걸려있는 전압과 같다라고 봐도 되겠지. 아니면 자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이론적으로 접근하려면 KVL을 쓰면 돼요. 지금 이 방향으로 KVL 썼을 때 전압 상승, 전압 강화, 전압 강하지. 그치? 12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지금 여기 요 1옴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량이 2V고 그리고 여기 커패시터의 전압 강화량이 VC예요. 그럼 VC가 얼마면 되겠어? 10V다라고 하는 결과가 뭐 어떻게 구해도 상관없어요. 이쪽 왼쪽에서 KVL을 써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요 위치에 있는 얘와 요 위치에 있는 얘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5옴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이 그대로 VC에 걸린다라고 봐도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10V라고 나오게 되죠. 자, IL을 구해봅시다. 자, 아까 여기 2A 흐르고 있었고 자, 여기 끊어져 있으니까 전류가 2A가 그냥 이쪽으로 다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IL이라고 하는 전류는 여기 I라고 하는 전류랑 같은 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IL, I는 2A, VC는 10V라고 나오게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에너지 값은 2분의 1 CV 제곱 혹은 2분의 1 LI의 제곱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커피션 상수가 1이었으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에 1 곱하고 전압값이 아까 10V였으니까 100 계산하면 되고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L 인덕터 값이 이헨리 곱하기 자 전류가 2의 제곱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4줄 그리고 50줄이라고 나오게 돼요. 자 질문 좀 합시다. 질문 있으면 혹시. 자 아까 했던 얘기랑 반대된 얘기죠. 커패시터에서는 우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 우리가 썼었던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을 쓰면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저항과 동일하게 취급해주면 돼요. 그래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더해주면 되고 그리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역수의 합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자 일단 합성 등가 저항, 합성 커패시턴스 상수 혹은 합성 인덕턴스를 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가 독립전을 일단 없애줘요. 독립전을 없애준 후에 자, 관측점을 정해주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왼쪽에서 안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제 측정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커패시턴스 상수를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인접한 것들을 구하게 되면 얘네 둘이 인접해 있죠.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더해주면 되지. 그래서 20 더하기 10 더하기 12를 하게 되면 42헨리가 되고, 자, 42헨리와 7헨리를 갖다가 병렬로 연결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기 4와 8을 직렬로 연결됐으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그거를 계산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18헨리가 나올 거예요. 계산은 각자 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뭐 마찬가지 얘기예요. 지금 인덕터 두 개짜리인 경우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인덕터 두 개짜리인 경우에 이와 같은 공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얘기고, 지금 여기 있는 요거를 보게 되면, 자, 어, 전압 V를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전압 V는 여기 양단에서 걸려 있는 전압이고,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를 하나의 커패시터, 아니 하나의 인덕터로 줄여준 후에 아까 우리가 봤었던 전압 전류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VT는 L 곱하기 DT분의 DI다라고 하는 이 공식에 넣으려면 우리가 L 값을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로 줄여주면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전류가 6t라고 해서 상수값이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대입해 주려고 하면은 일단 6 곱하기 L이 될 텐데 요 L의 값을 전체 합성 등가 인덕턴스 상수로 구해주면 되니까 구하게 되면 일단 관측점은 여기서 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봐야겠지. 그렇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원이 있는 위치에서의 합성 저항 혹은 합성 인덕턴스, 합성 커피턴스를 구한다라고 했었어요. 문제에서 특별하게 주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전원에서 봐야 되냐 하면 이 전원이 공급되었을 때 이거 지워버렸네. 그러니까 저 전원이 공급되었을 때에 여기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생성되는 전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야? 얘가 느껴지는, 그러니까 얘가 바라봤을 때 느껴지는 합성 인덕턴스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장 멀리 있는 게 1헨리고 그 인접한 게 2헨리니까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 2헨리가 되겠지? 그리고 2헨리와 지금 여기 있는 요 2헨리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줄여주면 1헨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1헨리와 지금 여기 3분의 2헨리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줄여주면 3분의 5헨리가 되고 3분의 5헨리와 여기 있는 2분의 5헨리를 서로 여기 있는 것처럼 합성하게 되면 1헨리가 나오게 돼서 전체 인덕턴스 상수가 전체 회로에 대한 인덕턴스 상수가 1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1 곱하기 dt분의 d 곱하기 6t가 되는 거니까 6볼트라고 답이 나오게 되겠지.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모든 공식을 다 여기다 적어놨어요. 뭐 이렇게 다시 적어놓은 이유는 적어도 여기 있는 요 관계식들은 좀 다 외우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고, 자, 1학기 기말고사만 보면은 잊어버리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2학기 때도 계속 이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공식은 가급적 어딘가에 정리를 해놓고 잊어버리지 않게 잘 기억을 좀 하고 있읍시다. 알겠죠? 요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진 않아. 근데 요 위쪽에 있는 요거, 오메 법칙에 해당하는 거죠. 요것들은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뭐 합성 인덕턴스, 합성 커피스탄스 상수 구하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2학기 때 내용을 배우게 되면 거기서 이제 시상수라는 걸 계산해야 되거든요. 네, 네. 시상수 계산할 때 요 합성 커패시턴스나 합성 인덕턴스를 구해야 되는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곧 2학기 때도 필요하니까 요거는 1학기건 2학기건 상관없이 좀 앞으로는 계속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자, 여기 있는 얘기는 커패시턴은 전압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고 인덕터는 전류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자, 이미 했던 얘기예요.
자, 직류 정상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고, 자, 직류 정상 상태에서 자, 커패시터는 우리가 개방 회로로 취급하고 인덕터는 단락 회로로 취급한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푸는 거를 좀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전류 I를 구하고 전압 V를 구해라. 그리고 DC 스테디 스테이트다. 직류 정상 상태다라고 지금 알려줬어요. 그러면 자, 직류 정상 상태에서 커패시터는 개방 회로로, 인덕터는 단락 회로로 취급하면 된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 지금 이쪽 개방되었고, 여기 1헨리, 2헨리 인덕터가 개방되었어요. 아니, 단락되었어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이번 중간고사의 범위이기도 하지만, 자, 슈퍼 메쉬를 쓸 수 있겠죠. 여기 전류원이 가운데 껴있는 경우잖아. 그러면, 자, 우리가 원래는 뭐 얘 개방됐다고 치고 이렇게 해서 메쉬 방정식을 쓰는 게 맞는데 그냥 하나의 메쉬로 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전류원이 가운데 껴있는 경우에 이와 같은 메쉬를 하나 잡아서 자, 여기 I라고 한 전류가 있으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I의 전류가 흐르고 요 나머지 구간에서는 얼마의 전류? I 플러스 6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슈퍼메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저걸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봅시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긴 단락되어 있고, 여기 4옴 저항은 플러스, 마이너스, 2헨리 단락되어 있고. 그러면, 자,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36볼트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그쵸? 36볼트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자, 2옴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량이 2 곱하기 I만큼의 전압 강하예요. 그리고 자 여기 4옴 저항에서 전압 강화가 4 곱하기 I 플러스 6만큼이 되겠지. 그렇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냥 바로 I를 구할 수 있죠. 36은 6I 플러스 24. 그래서 12는 6I가 되고 I는 2A가 될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일단 I랑 V였는데 여기서의 요 I가 2A가 되면 자, 여기 2옴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량이 얼마일까? 4볼트가 되겠지. 전류 곱하기 저항을 하면 전압이니까 여기서의 전압 강화량이 4볼트예요. 그러면 자, 아래쪽에 그라운드가 잡혀 있다라고 치고 36볼트만큼 여기서 노드 전압이 있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갔을 때 4볼트만큼의 전압 강화가 나타난 후에 만나는 게 여기서의 노드 전압이야. 그러면 이게 얼마겠어요? 32볼트가 되어야 맞겠지. 그렇죠? 아래쪽 그라운드 잡았고 위쪽 지금 32볼트니까 여기서 우리가 측정되는 전압 V는 그래서 얼마가 되면 돼? 32볼트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32볼트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6장에 여기 회로 있고 자, 6장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해당되는 건데 자, 앞에서 봤던 것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위칭 전후에 값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대한 건데 여기서 구하게 되는 요거에 대한 값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대한 건데 어, 봅시다. 음. 지금 보면은 자,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야. V의 T0라고 하는 그러니까 T0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그 T0를 그 기준으로 스위칭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스위치가 없긴 한데 스위칭 동작이 이루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위칭 동작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값이 T0의 마이너스인 거고 그 값을 문제에서 100볼트로 줬어요. 이해되죠? 자, 그랬을 때 자, T0 플러스일 때 값이 얼마냐는 거예요. 근데 그 T0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T0는 그 전압값이라는 게 여기서의 값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커패시터 양단에 걸려 있는 값이고 지금 제로 마이너스일 때 값이 100볼트라고 한다면 제로 플러스일 때 값은 그냥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커피스터 자체가 전압에 대해서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로 플러스는 100V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이거지. 그럼 아까 구한 32V는 뭐냐라는 건데 32V는 스위칭 동작이 일어난 후에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얘가 직류 정상 상태에 다시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 값을 구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 알겠어요? 음. 자, 내가 준비한 건 오늘 여기까지인데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합시다.